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증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참 아쉽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깊었고요. 장중에 코스닥은 4%대까지 밀리면서 좀 거래가 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아요. 뭐 시장 얘기를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농담이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좀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단기 매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단 지수가 꺾이면 보통 이제 지수가 5일선이나 10일선 아래로 꺾이면은 이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대금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요즘에 또 대금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조, 7조인데 거기다 또 하락 대금으로 지금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인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오면은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도 한번 짚어주셨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원전주 시간에 급락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 5시 구간까지만 했을 때도 원전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막판에 좀 더 밀리게 되면서 지금 G2파워라던가 지금 우리기술, 에너토크, 우진테크,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 지금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 정정 도와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체코 원전 수익 봉투 열어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9월의 저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9월은 보통 증시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멘토님은 그래도 주식 경험이 오래되셨을 테니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작년 어떻게 보면 9월달, 10월달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도 그렇게 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도 껴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운 장일수록 좀 답은 간단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사실 고통스러운 이유는 주식이 많으면은 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정 부분은 현금을 보유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매매 팁을 드리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뭐 5일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당일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5일선 밑으로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을 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는 굉장히 정석적입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낙주 매매에 대해서 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가 준비해 올 거예요, 조만간.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3년도 이제 10월달 저점이죠. 10월달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24년도 이제 7월달 고점인데 보통 이렇게 저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직전의 고가 있죠. 여기 고가를 한 번 더 올리고 내려오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이 저점과 이 고점에 이제 78.6에서 보통 반등을 줍니다. 근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와 고가랑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3분의 2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익 실현을 나섰고요. 그럼 너는 무슨 종목을 차익 실현했느냐? 저는 여기 구간에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샀고요.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횡보하다 보니까 또 데이 트레이딩 할 게 또 뭐 추세적으로 나오는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모든 종목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할 텐데 3분의 2 지점은 보통 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차는 개인적으로 2,500포인트대 초반 여기가 조금 지지 공방전이 좀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직전 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지난주였나요? 8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래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반등 나와줘야 될 만한 자리에서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돌아나가냐, 이거는 결국에 매크로적인 이슈를 우리가 좀 체크할 부분은 있는데, 이제 미 고용지표 이제 실업률이 이제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별 3개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아마 또 증시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도 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8월 블랙먼데이의 충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시면서 당시에 매수하셨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충격파,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정말 크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밀렸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대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좀 큰 충격이 있었는데, 개인들은 정말 강력하게 순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1조 원이 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혹시라도 멘토님께서는 블랙먼데이 때 네. 담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샀어요. 오, 네. 오늘은 좀 다른 걸까요? 근데 제가 사실 8월 5일, 네. 4일 날 잡았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이번에 내려오면 전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 타점에 들어오려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이닉스나 뭐 아니면 한미 반도체보다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쪽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거는 네. 조금,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면은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 블랙 먼데이 때는 당시에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담아야 되는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향 반도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오시면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충격파에 대해서 어쨌든 멘토님은 오늘 매수는 하시지 않았는데,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좀 아쉽죠. 네, 엔비디아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안 나왔고, 오히려 거의 9에서 10%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 아이디도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16년도의 차트, 그리고 현재까지 차트를 보니까 3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3번의 사이클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목이 한 번 갈 때 약 2년 동안 보통 이제 14배, 1400%에서 1000%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16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까지 한 14배 상승을 했고,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10배 상승하고, 또 최근에 12배가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했을 때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한 10배에서 14배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는 보통 이제 조정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제 나온다라는 게 좀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뭐 여기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타점이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저는 AI나 반도체는 10년 사이클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면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특별한 뭐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갈 자리에서 결국에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심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시세 탄력이 항상 줄어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급락이 좀 발생이 되는 거는 자주 발생이 되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조금 다만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급락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변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급락장이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굉장히 수급이 깔끔해집니다. 수급이 깔끔해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를 한다, 아니면은 뭐 급등주 매매나 주도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파 이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상한가도 굉장히 깔끔하게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을, 만약에 뭐 계좌가 내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슬프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많은데, 아마 연말 내내 된다 안 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는 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트레이딩,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낙주 나오면은 20-30%는 한 일주일 잡고 이제 수익 내려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주 매매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네. 사실 이번에 8월 5일에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는 덜 떨어졌으니까요. 바이오 얘기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도 2차 전지 얘기한 분들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네.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래도 나름 반등 시장에서는 거의 하이닉스가 뭐 30-40%씩 나왔잖아요. 수익률이. 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장에도 또 좋은 타점이 오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제가 또 잡아 드릴 테니까 저 윤사모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의 소식에 의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 타점일 수도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부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원전 우리가 따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붙었는데 막판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3%대 대부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일장 다시 한번 또 시장의 경계감이 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가 떨어진 이유가 네. 있잖아요. 보통 이게 뭐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로 보거든요. 미 대선이라. 근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앞서 있다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2대 거의 47이라고 이제 폴리마켓에서 네. 이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은 좀 내릴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뭐 해리스가 다시 한 번 더 재역전한다라고 하면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월 10일에 또 첫 TV 토론회가 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급등하는 걸 보긴 했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은 맞아요. 다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로 이제 1차 시세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한전산업이 대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기술도 잘 따라갔었던 움직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올 하반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술주가 돼가지고 돈이 찍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좀 지켜볼 텐데 그럴 때까지는 좀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조금 이르지 않나 이번 슈팅이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재료로는 날릴 명분은 충분히 된다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좀 약간 이르다. 다만 한전산업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일단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전산업의 차트를 보면은 뭐 나쁘다라고 볼 만한 건 절대 없죠. 네. 네,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종고점이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컵 핸들이라고 하죠. 예, 컵, 뭐 핸들. 그래서 아마 여기를 18,000원이나 17,000원 안착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트레이딩성 수급들이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붙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를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좋은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 또 분명히 또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좀 좋은 호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게 두 종목 을 조금 탑픽으로 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전산업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를 두 가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는 탑픽 종목이라고 뽑아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02-2128-8543번으로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9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지금 한 20% 들고 계시고 종목들 보니까 참 다양한 섹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삼성 SDI, 덕산 데코피아, 그리고 선익시스템, 에이빌 바이오, 그리고 EN셀,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테마주도 관심 갖고 계시고 바이오, OLED, 2차 전지 쪽으로 들고 계신데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와 갤럭시아, 머니트리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손실도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주식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기사나 레포트, 경제방송들을 보다가 특별한 기준 없이 좋아 보이는 걸 샀다고 하십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원칙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좀 멘토님의 의견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칙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그 원칙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제 원칙만 해도 뭐 수백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주 손실 보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우면서 그 내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깡통 차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11시부터 1시까지. 그러면 이 시간대는 안 하겠다. 나는 매매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원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저는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계속해서 틈틈이 팁을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볼까요? 삼성 SDI부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와 지금 덕산 데코피아 두 가지 종목이 좀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네. 한 종목은 좀 손실 중이시고 한 종목은 수익 중이신데 오늘 2차 전지도 좀 밀렸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비중도 30%로 가장 크시거든요. 사실 제가 2주 전이었나요? SDI를 이제 상담 요청이 왔을 때 거의 비중이 70%라고 말씀을 드린 분이 계셨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 그때랑 비슷한 관점이에요. 일단은 홀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40만 원 정도 가면은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44만 2천 원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보통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싸게 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좋게 볼 거고 지금 반등도 나와가지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제 기준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 번 대형주 저점들을 따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대형주 저점들이 그렇게 막 한 번에 나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저가에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이고 어쨌든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러면은 보통 기준은 이거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이 50만 원 정도 부근이고요. 여기 직전 저점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죠. 29만 얼마일 텐데 보통 그러면은 되돌림이 얼마나 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보통은 자 여러분들 3분의 2 선은 보통 저항입니다. 40만 원 정도는요. 강하게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SDI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상관이 없어요. SK 하이닉스를 잠깐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 종목을 저도 여기 이런 데서 저점을 이제 땄었는데 네. 보시면은 자 사이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SD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3분의 2 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다가 또 여기서 또 반등을 쳐요. 이게 두 번 나오면은 이런 패턴이 두 번 나오면은 보통 거기가 더 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고 이거를 조금 옛날 차트로 가셔도 옛날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고 되돌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을 주는데 보통 이제 3분의 1이나 3분의 2 선에서 또 저항받고 또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직전 고가나
고가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 반등이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직전 고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직전 고가가 여기인데 이 고가를 뚫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방으로 힘이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오히려 40만 원 위에서 44만 원 정도까지는 내 평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뭐 1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단 관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네, SDI는 결국에 올라갈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사이클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좀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지금은 현재 포스코 퓨처엠을 오히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완전 달라요. 얘는. 이게 이렇게 그러네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얘는 역삼각형 수렴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예전에 19년도 비트코인이 약간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8년도, 19년도에 고점 나오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하다가 뭐 이런 데서 좀 저항받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한 10배 이상 갔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반등 탄력은 포스코 퓨처 M이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이 정도.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런 데서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항 받고 있는데 아마 여기를 조금 넘어가 주면은 그때부터는 좀 탄력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 M도 저는 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만약에 트레이딩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테니까 저와 함께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관심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대형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때는 40만 원 부근에서는 전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을 한 10%? 뭐그 이상도 괜찮고요. 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점을 저는 이탈하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 추세가 반전이 되었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평선 기준으로 그 이평선 별로 소용 없습니다. 그냥 저점 깨질 때 사세요. 그게 오히려 평단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0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될 때에는 그때는 비중을 10%라도 줄여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테마 중에서도 덕산테크코피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액 관련된 종목으로 좀 8월달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8월달 주가 흐름만 봤을 때 거의 20% 후반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수익 잘 내고 있는데 끝까지 홀딩해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홀딩은 맞아요. 이 종목을 홀딩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점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타점을 보면은 네. 그분의 저는 보이거든요. 성향이나 아니면 이분이 뭘 고민하고 계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느껴지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봉으로 보면은 어떤 뭐 박스권이나 박스권이라는 게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반등은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49,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5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가 이제 그쪽 정도가 되면 보통 저항률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왜 직전 고가까지 안 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위에 보면 아무 매물이 없는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또 달라요. 이게 흐름이. 예,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받았던 이력들이 있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요. 저항으로 작용했던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덕산테크코피아가 진짜 장하게 가려면 결국엔 여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인 것도 투자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한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또 전해액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뭐 엔캠 같은 네. 경우에 좀 그 전해액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같이 한번 흐름 살펴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조금 느끼는 이 시청자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사실 잘 가는 종목을 뭐 잘 가게 냅두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이제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하루 뭐 250억
뭐 50억, 뭐 아니면은 뭐 10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뜨거운 종목은 아니에요. 약간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재료적인 부분이 이제 터트려 줘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지금 이 종목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메이저 수급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전해액 관련된 종목으로 엔캠의 차트도 함께 챙겨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1차 목표가 49,000원, 2차 목표가 5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한 10%대 다음으로 좀 낙폭이 큰 종목인데요. 오늘 전해진 기사가 사실 이 내용은 올해 초부터 들려온 내용 같긴 한데 아이폰에 OLED 탑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OLED 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뭐 모든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OLED가 집중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담아봐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부터 OLED로 이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폰이 이제 9월 9일 날 이제 네. 출시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관점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애플에서 최근에 이제 고객사한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 대해서 생산 물량 확대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만큼 AI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확실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핸드폰을 제가 조금 4년, 5년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를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꿀 생각이라서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보통 이제 ASML의 EUV의 어떤 핵심 그 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OLED에서는 이제 증착 장비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8.6세대 증착기를 첫 상용화한 곳은 이제 일본의 이제 캐논토키라는 기업인데 국내 기술로는 선익 시스템이 이제 최초 개발하면서 이제 BOE의 이제 최종 낙찰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때가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이제 슈팅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잘 팔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부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끼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은 잘 팔리면 아마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슈팅을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이폰 어떤 일정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이후로는 또 흐름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아이폰의 공개 일정에 따라서 좀 주가 트레이딩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9월 9일 아이폰 신작이 좀 공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면서 그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 섹터를 두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ABL 바이오하고 유한양행 들고 계신데 두 종목 모두 지금 EN셀이네요. ABL 바이오, EN셀 들고 계신데 두 종목 모두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8%대, 6%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제 ABL 바이오가 좀 크게 밀렸죠. 임상 실패 5회입니다라는 내용은 나왔지만 그의 주가 흐름은 좀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낭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주식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주식적인 사고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ADC 관련 회사잖아요. 그래서 ADC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3대장이 있어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3대장이 있는데 다만 상대 강도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3등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 1등주가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를 나는 못 샀어. 이러니까 뭘 사죠? LNF를
사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거를 차라리 좀 안전하게 매매할 거면은 차라리 알테오젠을 매매하든지 그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못 먹어도 대장에서 죽는 게 맞지 네.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저는 뭐 알테오젠은 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시세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한양행을 한번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로 종목 선정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잘한 종목 선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와 3대장 종목인데 이게 이 선택을 하신 게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으로 유한양행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시간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목표가 30만 원까지 바라보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의견이실까요, 멘토님?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 1차 목표 주가 20만 원,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받아봤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0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ABL 바이오 지금 유한양행으로 교체 의견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엔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고 지금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데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삼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희귀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는 진짜 좀 짚어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멘토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삼성이라는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주가와 다르게 삼성이 붙었을 때 잘 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S한테 피인수당했던 그 기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도 거의 뭐 10배를 갔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삼성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상당히 좀 뭐 시장이 결국에는 요즘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지지부진하면 항상 신규주가 날리기엔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상한가도 잘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트레이딩 수급이 몰렸었는데 거기다가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일단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노바티스랑 이제 얀센, 빅파마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제 치료제, 카티 치료제거든요. 중앙세포 처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상업용 그다음에 임상 3상용 위탁 생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위탁 생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뭐죠? 네,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입법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게 일정이 아마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관련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있고 뭐 아니면 ST팜도 있는데 뭐 셀트리온도 있겠죠. 근데 그 종목들은 은근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로 반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신규주가 낫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투자 공고잖아요. 근데 이거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이 문제예요,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목이, 종가가 38,250원이에요. 저도 이때 종가 베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바로 이거 보고 나서 줄여버렸어요. 뭐냐면은 이게 28,250원인데 28,200원에 파킹을 했으면은 아마 이 종목은 다음날도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딱 한 틱 차이로 이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 투자 경고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 결국에는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들이 좀 반등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좀 반등 자리로 생각하는 가격대는 27,000원에서 한 26,000원짜리 이런 데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종목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 안 해요. 시가총액이 지금 2,8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통 비율은 68.3%라 적혀 있는데 신규주인데 지금 33%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33%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그게 약 325만 주예요. 상당히 물량이 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끝내야 돼요, 매매를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이 상한가도 잘 갔고 2,800억인데 그런데 33%면은 한 500억에서 600억이죠. 예, 실제 시가총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보면 4천억, 6,800억. 이 첫날 상한가는 5천억. 그러니까
은근히 무겁게 올라갔어요. 수급이 빵빵하게 터져서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ENCL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시 차트, 예시 종목이 약간 파로스 아이바이오? 약간 이 종목을 좀 보면 되는데, 약간 이때랑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예, 끼도 보면 여기서 상한가 2번 가고, 여기서 조금 늘렸다가 재차 한 번 더 상한가 가고 끝나고, 그때부터 끝났죠.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는 한번 모아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ENCL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26,000원, 27,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나왔고요. 하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유통 물량이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보호 예수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들고 계시고요. 7,520원 평단가에 지금 7% 비중 들고 계십니다. 수익 가장 많이 낸 종목인데요. STO 관련된 종목들 오늘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그럼 내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홀딩해 볼까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도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순간이 아마 내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주가가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STO 관련해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증권 시장이나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맞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차트가 10,00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일단.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해요,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되면은 홀딩 하세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단기 고점이 될 확률도 높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10,000원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10,000원을 돌파하고 이런 데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고 올라갈 때 또 청산을 하는 쪽이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차트도 이뻐져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박스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트레이딩 수급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10,000원을 돌파를 확인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물량을 축소를 하고 차라리 10,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때 비중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0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돌파를 하게 될 때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한번 도와드렸는데 내 포트폴리오도 심각합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용이 변화가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사무의 전문가고요. 저는 이제 주도주 매매를 굉장히 사랑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 제 인생을 살렸다, 이 정도로 생각할 만큼 제 주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주식을 어떤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 짧게 교육을 좀 도와드리고, 또 요즘 시장에서 제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상한가나 VI 가는 종목들은 매일 잡아내고 있는데, 어떤 기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도주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다, 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저는 항상 이제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반기 한두 개, 하반기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종목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 매매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저점인 종목을 공략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한 어떤 신고가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어떤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23년에는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주,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 저점 대비했을 때는 2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격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이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결국에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건데, 보통 주도주가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면은 단기 고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쉬고 이제 2차 랠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뭐 에코프로도 보시면 여기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1차 랠리 보여주다가 한두 달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보여주죠. 근데 이 종목을 매매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음 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주 랠리라고 해가지고 에코프로, 워티에나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에 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종목이 끝나니까 또 제주 반도체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끝나니까 또 한미 반도체, 알테오젠이 또 급등을 하면서 돈이 계속해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됐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를 작년 한 해에만 150번 정도 이상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바탕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주식을 할 때 재밌어야 된다. 재밌으려면은 나한테 다음날 아니면은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야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샀는데 바로 꼬꾸라져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작년 한 해 이렇게 많이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재밌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뭐 종가 베팅도 때리고 그냥 올라가면은 바로 돌파도 하고 눌리면 또 눌림도 하고 상하가 가는 날에는 뭐 상따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에서 구간 시세의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물리질 않아요, 잘. 웬만큼 해서는 잘 안 물리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시세는 언제나 영원한 건 없죠. 세상에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언제는 꺾이기 마련이고 그 꺾였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안 주니까 재미없기 때문에 그 종목과는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또 따로 이제 이동이 되냐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일단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가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또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공략했던 B 그리고 S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대응 잡았던 S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재밌잖아요. 보시면 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일봉상에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또 수익도 굉장히 잘 줍니다. 막 하루 만에 막 10%, 20%씩 주니까 또 이 종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같이 보시면은 뭐 8만 원, 뭐 그 다음에 29만 원, 뭐 30만 원, 최근에 33만 원까지 갔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제 붙여보면서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또 안 해요. 또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왜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그냥 안 합니다. 재미없다.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쉴 때 이런 종목에서 또 갑니다. YC라는 종목에서 또 계속해서 시세의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여러분들이 약간 보면은 이제 포트를 짜고 그 안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매일매일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강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바꿔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QR코드 촬영 후에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제가 왜 포트를 계속해서 바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강땡 수급주 매매 전략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합니다. 즉 똥패가 왔을 때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저는 이 38강땡 수급주 매매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YC라는 종목도 그렇고 주도주들은 다 수급이 강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 2월 달에는 60억에서 뭐 100억 정도 터졌어요. 일본봉에서. 근데
뭐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막 200억, 300억씩 터졌어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씩 터졌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소리죠. 주가를 바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더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수급이 아래로 터져주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꼬꾸러지고 내려간다라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원점으로 막 한 10분 만에 20분 만에 내려가면은 그거는 종목이 되게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데 38선을 잘 이탈을 안 해요. 제가 뭐 1차 VI, 2차 VI, 3차 뭐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만 매매하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잡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만 사요. 예, 38선은 이탈 안 하는 종목으로만 사기 때문에 그런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지표 YSL 밴드 우상향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이렇게 뭐 전자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 꼭 신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주라고 했잖아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터져주면은 그 종목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리고 추운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면은 거기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실 이 주도주 랭킹을 매겨요. 그러니까 2,50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2,500개 종목을 다 매매할 필요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퀀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주도주 랭킹을 매깁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제가 1등부터 5등까지 정도밖에 매매 안 합니다. 보통 뭐 유한양행, 뭐 아이비전웍스, M83, 이엔셀, TDS팜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도주 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오늘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핵심 뉴스 그리고 어떤 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저는 다 종목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가지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일부터 23일까지 제가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38선, 이 38선이라는 게 빨간색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선 위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서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올라타네? 그리고 3분봉에서 최소 40억 정도가 3번 이상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40억 이상 터질 때만 제가 튜닝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급 분석은 사실 저는 한 3초에서 5초면은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네. 이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수급 분석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면 언제 매수할 거예요? 3초에서 5초 만에 바로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봤는데 근데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이 터져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죽을 줄 알았더니 바로 살리네. 이러면서 제가 상승장악형 캔들 이 구간에서 한번 첫 번째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손절은 여기 직전 저점이나 이런 데 저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럴 바에 3%도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보니까 여기를 또 올라탑니다. 38선 다음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상승장악형 캔들이 뜹니다. 그래서 또 매수 공략. 이렇게 하면은 당일날에만 이틀간 1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날 갈 거를 찾아가지고 그 종목에서 타점 잡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수익을 주는데 굳이 어려운 자리 가가지고 어려운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큰 대형주가 VI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유한양행 저와 함께 공략하신 분들 굉장히 수익 축하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놀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 나왔었도요. 그래서 공략을 거의 한 10번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요. 15분봉 타점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냥 삽니다. 사고 또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하셨어도 수익은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뜨거운 종목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놀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윤사무엘이 그 여러분들 계좌에 가장 강한 종목을 선사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타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일봉에서도 이렇게 타점이 찍힙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뭐 1차 VI, 2차 VI 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8월 20일 날 3분봉 예시 차트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상승장악형 YSL 밴드 우상향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거래량 만족하죠? 여기서 1타점, 여기서 또 2타점이 나오고 여기서 3타점이 나옵니다. 당일날 12% 상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TDS 팜 같은 경우도 신규주 당일날 네, 여기서 상승장악, YSL 밴드 우상향 거래 대금 너무 좋습니다. 뭐 300억에서 500억씩 터집니다.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사면은 상한가까지 잠궜습니다. 20%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다 실제 제가 또 공략 도와드렸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닉스라는 종목은 여기서 터지죠.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작은데 여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는데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점 잡아가지고 상한가, 네, 당일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EN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거는 좀 약간 자율 매매인데 여기서 상따,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또 상따입니다. 상따를 하는 이유는 다음날 갭을 또 먹을 수가 있고 다음날 또 추가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따를 공략을 도와드리고 또 흐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응 잡아드리자마자 바로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상따를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따로 기준 잡으면 30%, 그 다음에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 또 세 번째 타점에서는 좀 6%까지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드릴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38선 위로 올라타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자율 매매 형식으로 오히려 최저점을 잡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9월 2일 날 일본봉에서 제가 여기 최저점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최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16%, 2차에서는 또 18% 상승하면서 또 상한가까지 잠근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탄력적인 어떤 계좌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뭐 월천, 월 억대를 어떤 트레이더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안전해요. 그리고 타점만 잘 잡으면은 또 고수익이 가능한 매매이기 때문에 나도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정상적인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좋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매매하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스크는 작지만 리턴 값은 크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QR 찍고 만나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 멘토께서 정말 풀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이야기부터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128-8543번으로도 포트폴리오 진단 참여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